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비동기 처리 방식과 프로미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사진을 2개 정도 가지고 왔는데요. A 지점과 B 지점 커피숍이 좀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A 지점 같은 경우에는 좀 보시게 되면은 직원이 한 명이에요. 그래서 한 명이 직원 주문을 받고 커피 음료를 만든 다음에 내어 드리고요. 그 다음 손님의 주문을 받고 커피를 만든 다음에 드리고 있는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근데 B 지점의 커피숍은 직원이 2명이고 한 사람은 주문을 받고요. 다른 한 사람은 주문이 떨어지자마자 음료를 제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커피숍의 운영 방식을 보면 좀 차이가 있죠. A 지점은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B 지점은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림을 설명드린 이유가 우리 프로그램에서도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방식이 있고 이렇게 병렬적으로 동시에 동작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걸 저희는 동기 처리 방식과 비동기 처리 방식으로 나누어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동기 처리 방식은 하나의 태스크는 업무를 가리키는데 이 업무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다음 태스크가 실행되는 방식을 동기 처리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웹으로 빗대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웹페이지에서 사용자가 어떤 특정 페이지를 보고 싶으면 링크를 누르겠죠. 그러면 해당하는 페이지를 나에게 줘 라고 했을 때 그 페이지를 응답을 받기 전까지는 대기 상태예요. 그래서 사용자는 뭘 할 수 없어요? 이 다음에 무언가 업무를 처리할 수가 없어요. 받기 전까지는. 즉, 이 업무가 끝나기 전까지는 기다려야 된다. 이게 바로 동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많이 만들죠. 싱글 스레드, 즉 이 동기 처리 방식으로 순차적으로 차근차근 동작되게끔 만드는 작업을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코드는 이제 샘플 코드예요. 그래서 잠깐 멈췄다가 작성을 해서 여러분들 실행을 해 보실게요. 자, 테스트를 해보셨다면 아마 실행하셨을 때 이러한 결과가 나오셨을 거예요. A, B, C가 순차적으로 출력이 되고 있죠. 위에서 아래로 코드가 위에서 아래로 순차적으로 동작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우리 비동기 처리 방식은요. 한 번에 여러 태스크를 병렬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방식. 앞의 방식은 싱글 스레드였는데 지금은 멀티 스레드 방식으로 동작을 하는 것이 바로 비동기 처리 방식이다. 즉 아래 이제 똑같이 웹에 빗대어 설명을 드리자면 사용자가 유저가 특정 페이지를 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 페이지를 요청을 한 상태에서 다른 작업을 또 이어서 할 수 있죠. 이게 바로 비동기 처리 방식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에 페이지를 가시게 되면은 메인 페이지에서 이것저것 막 바뀌는 게 있어요. 꼭 사용자가 뭔가 요청하지 않아도 뭐 날씨가 막 바뀌어서 날씨 온도가 업데이트돼서 보여진다라든지 국내 증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라든지 광고 혹은 뉴스 이런 부분들이 막 바뀌어져서 일어나고 있어요. 보여지고 있어요. 근데 사용자는 다른 서비스를 또 이용을 동시에 할 수 있죠. 스크롤 내리면서 뭐 쇼핑 탭을 눌러서 어떤 걸 살 건지 상품을 본다든지 아니면 블로그를 내가 들어가야 되면 클릭해서 들어간다든지 이런 작업들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동작을 그런 프로그램을 구현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비동기 처리 방식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그런 페이지를 또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샘플로 한번 코드를 좀 보시게 될 건데요. 이건 저랑 같이 한번 해보실게요. 자, VS 코드 열어주시고요. 23차시 언더바 예제점 HTML. 자, 이번엔 태그를 만들지 않고 스크립트만 만드실게요. 자, 그래서 저희가 지금 동기 처리 방식과 비동기 처리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저희가 비동기 처리 방식 전에 여러분들이 만드신 방식으로 먼저 한번 해볼게요. 그 동기 처리 방식의 코드를 자 const task a
로그 A const task B 로그 B const task C 로그 C. 자, 이렇게 세 개의 함수를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 이제 아래쪽에 호출을 해볼게요. 자, task A, task B, task C. 자, 그러면 브라우저 실행을 해보면요. 개발자 도구 여셨을 때 순차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동기 방식인 거예요. 자, 근데 제가 여기에서 좀 수정을 해볼게요. 자, B라고 하는 태스크에서 set time out이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함수는 어떠한 역할을 하냐면 지정한 초가 지난 뒤 실행하는 함수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set timeout 안에 화살표 함수가 있죠. 그래서 이 안에 저희가 실행할 로직을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 타임아웃에 예를 들면 2초 뒤에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2000. 여기서 말하는 초는 이제 밀리초 단위로 입력을 합니다. 자, 타임아웃은 밀리초. 그래서 2초라고 하면 2000이라고 입력을 해야겠죠. 자, 그러면 저희 페이지를 다시 한번 실행해서 보실게요. 자, 세로 고침 다시 한번 해볼게요. 처음에는 A와 C가 나왔다가 그 다음 마지막에 2초 뒤에 B가 나왔죠. 자, 그래서 실행하는 건 똑같이 A, B, C 함수를 호출해서 실행을 하긴 했지만 이 태스크 B는 2초 뒤에 동작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비동기 처리 방식이에요. 즉, 한번 실행을 하고 나서 응답이 오기 전까지는 기다렸다가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응답이 올 때까지의 어떠한 상관없이 그런 응답을 받는 거에 대해 상관없이 바로 C가 실행이 됐고 그 다음 이제 B가 마지막에 실행되는 방식이 이제 출력되는 걸 보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방식이 비동기 처리 방식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 페이지를 실행해서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실행했을 때 순서가 어떻게 됐어요? 저희가 메소드로 호출하는 건 함수로 호출하는 건 A, B, C 순서대로 호출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실행이 어떻게 됐어요? A와 C가 먼저 실행이 됐고 그 다음 2초 뒤에 B가 출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세로 고침해 보면서 볼게요. 자, 지금 보셨나요? 네, A, C가 먼저 출력이 됐고 B가 출력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동작 방식이 바로 비동기 처리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실행을 요청하긴 했지만 이 실행이 조금 걸릴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동작해야 되는 로직들은 계속해서 동작을 하다가 완료가 됐을 때 출력이 되는 거죠. 실행이 되는 구조가 비동기 처리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비동기 처리 방식은 웹페이지 이 자바스크립트 언어로 구현을 할 때 특히나 이제 서버 통신을 할 때 주로 많이 사용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통신하는 방식을 뭐 set timeout처럼 이런 함수를 써서 만들기보다는 이제 만들어져 있는 걸 저희는 활용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 간단하게 비동기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샘플로 set timeout을 좀 사용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set timeout이나 혹은 저희가 지난번에 이제 데이트 객체 이용해서 실시간 시계를 만드는 것도 해봤잖아요. 그래서 set interval 이 두 가지 함수는 또 많이 실제로 활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잘 기억해 두셨다가 또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돌아오셔가지고 그래서 이 동기 방식과 비동기 방식이 어떻게 동작되는지는 잠깐 우리 콘솔로 실행해 보면서 확인할 수 있었고 실제로 이제 이 태스크가 얼마나 걸리는지에 대해서 초를 한번 정의를 해보면
동기 방식은 각각의 업무가 초가 다 다릅니다. 근데 이걸 다 처리를 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28초고요. 비동기 방식은 방금 제가 했던 것처럼 업무를 이제 태스크를 실행하고 그동안에 또 다른 태스크를 실행하고 이걸 이제 계속 반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총 10초 안에는 모든 업무가 다 완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비동기 처리 방식으로 처리하게 되면 좀 더 빠른 이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근데 이것도 무조건적이기보다는 그 처리해야 되는 태스크가 양이 많으면 당연히 오래 걸리는 건 마찬가지겠죠. 근데 이렇게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빨리 처리가 될 수는 있습니다. 자, 그래서 비동기 처리는 저희가 이제 실행 순서를 조절해야 할 때 좀 활용하시면 좋다. 특히나 이 서버에서 데이터를 요청해서 받아와야 할 때 이 비동기 처리 방식을 활용하시는 것이 좋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저희가 앞에서 했던 예제를 조금 변형해서 좀 완성을 해볼게요. 이번에는 이런 구조를 만들어 볼게요. 자, 태스크 B에 콜백이라고 하는 이 백의 변수 이름을 정의하고 그 다음에 이 콜백을 지금 보시는 것처럼 set time out 안에 호출이 되도록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실행되는 건 이렇게 됩니다. 태스크 A를 먼저 실행하고요. B를 그 다음 실행할 거예요. 그럼 당연히 A는 바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출력이 될 텐데 B 같은 경우에는 2초 뒤에 실행을 합니다. 근데 조금 더 다른 점은 뭐냐면 제가 콘솔을 출력하긴 했지만 이번에는 함수가 실행되게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 C가 실행이 되도록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저희 VS 코드로 오셔가지고요. 현재 지금 만든 예제에서 변형을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태스크 C를 주석 처리해 주시고 태스크 B에 태스크 C를 넣어줍니다. 자, 그리고 다시 올라오셔서 우리 태스크 B 함수 정의한 곳에 콜백 정의해 주시고 콘솔 로그 B 아래에 콜백 괄호를 이렇게 붙여 주실게요. 자, 그리고 저희 페이지 실행된 페이지 가보시면요. 새로 고침했다가 자, A가 먼저 나왔고요. 2초 뒤에 B와 C가 동작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한 게 뭘 해본 거냐면 태스크 B가 완료되면 태스크 C가 실행되도록 콜백 함수 구조를 구현을 한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이 콜백이라고 하는 콜백 함수라고 하는 게 뭐냐면 저희 앞 시간에 했던 실습에서 그 add 이벤트 리스너 기억나실까요? 잠깐 이전 시간 걸 가져와 보면 네. 실습으로 가보죠. 자,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은 add 이벤트 리스너에 클릭이라고 하는 문자열 값이 넘어가고 두 번째는 함수가 넘어가죠. 그쵸? 자, 바로 이겁니다. 이 구조를 저희가 만든 거예요. 뭐냐면 이벤트, 이 클릭이라고 하는 것이 호출이 된다면 실행하게 만든 거잖아요. 함수를. 이 구조처럼 저희가 지금 만든 구조가 딱 이겁니다. 2초 뒤에 함수를 실행해 라고 하는 것을 구조를 만든 거예요. 이게 바로 콜백 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콜백 함수를 제가 여기에서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앞으로 할 이 비동기 처리 구조를 만들 때 이 콜백 함수 구조를 또 많이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콜백 함수 구조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나중에 이제 코드를 참고하실 때에도 이해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꼭 비동기 처리가 아니더라도 함수를 인자값으로 넘겨서 할 수가 있습니다. 단지 이제 비동기 처리를 할 때에도 이러한 구조를 많이 만들어서 사용하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 두셔라. 그래서 다시 한번 정의를 해드리자면 이 콜백 함수라고 하는 것은 다른 함수의 매개 변수로 사용하는 함수가 콜백 함수다. 그래서 이 콜백 함수 개념을 인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자, 그런데 이제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이제 이런 콜백 함수를 비동기 처리할 때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제 과거에 이걸 자주 사용을 하게 되면 이제 어떤 형태가 되냐면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구조가 돼요. 즉 예를 들면 이 로직이 실행이 완료가 되면 이걸 실행해. 근데 이것도 실행이 다 되잖아. 그러면 이것도 실행해. 라고 하는 구조를 쭉쭉쭉 계속 만들다 보면은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이러한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코드가 계속해서 어떻게 돼요? 더 깊숙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되게 간단한 로직으로 한 줄짜리로 출력하는 구문이 있지만 이제 실제로 진짜 프로그램 로직이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구조가 복잡해져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코드를 유지보수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1초 뒤 1초 뒤 1초 뒤 1초 뒤 실행하는 구조를 만들기는 하지만 속도적인 부분이나 가독성, 오류 처리 속도나 가독성에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걸 좀 어떻게 해결할 수는 없을까? 이 콜백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나오게 된 것이 바로 프로미스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미스를 이용하면 작업 처리의 성공 여부에 따라서 좀 이 로직을 구분해서 실행할 수 있도록 미리 정의하는 객체, 콜백 함수를 미리 정의하는 객체를 promise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promise 구조는 다음과 같은데요. resolve와 reject가 있습니다. resolve는 성공했을 때 실행하는 콜백 함수를 실행하는 것이고 reject는 실패했을 때 실행할 콜백 함수를 정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저희 한번 구조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저희 VS 코드로 돌아와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희 23차 시를 만들긴 했는데 하나 더 만들게요. 23차 시 언더바 예제 2.html. 자, 스크립트까지 만들어 주시고요. 자, 프로미스 객체 생성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해볼 거냐면 자, const 그리고 간단하게 그 주문하는 프로미스 객체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치킨 많이 좋아하시죠? 그래서 치킨이라고 이름을 정의하고 new promise 정의합니다. 그 다음 이 안에 함수를 화살표 함수 구조를 이렇게 딱 만들게요. 그래서 이 안에는 이제 성공 여부에 따른 콜백 함수를 정의하면 되는데 아까 이제 설명드린 것 중에 resolve와 reject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만들어 주셔야 하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무턱대고 그냥 쓰는 것이 아니라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그걸 만들어야죠. 주문 여부에 따른 콜백 함수가 정의되도록 만들어줘야죠. 자, 여기서 저희가 이제 구현을 해야 되는 건요. 사용자가 버튼을 클릭했을 때 입력창을 띄우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미스 전에 저희는 let 그 다음 chicken name 이름을 입력을 받아줘야죠. 그래서 prompt 주시고 어떤 치킨을 주문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정의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행했을 때 버튼을 누르면 제일 먼저 입력을 받을 거고요. 자, 이 입력받은 값에 따라서 우리는 프로미스 객체 내부에 정의해줘야죠. 자, 이 치킨이라고 하는 값이 비워져 있지 않다면, 빈 값이 아니라면 실행되는 구조가 되어야겠죠. 그리고 else 또 정의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안에 이제 로직을 구현할 건데 잠깐 변수명을 좀 수정하고 갈게요. 혹시 모르니까 이 리절트가 저희가 이제 프로미스 객체를 사용할 때에도 똑같이 리절트를 쓰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이 변수 자체를 좀 바꿔볼게요. 그래서 result div라고 하겠습니다. 수정해 주시고요. 다시 돌아와서 자, 됐다면 입력을 했다면 저희는 result div에 출력해 줘야죠. 즉 웹 화면에 사용자에게 너가 원하는 치킨을 주문을 접수했어 라고 하는 메시지가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inner
텍스트는 자 템플릿 문자를 정해 주시고요. 치킨 네임 그 다음 주문 접수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else를 만들기 전에 동작 하는지 확인을 좀 해볼까요? 그래서 이 치킨 프로미스 객체의 아래쪽에 프로미스 객체 사용하기 자 치킨 엔터 점 then 엔터 점 캐치 두 가지만 만들게요. 그래서 각각의 그 함수 안에 화살표 함수 틀을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 매개 변수도 이렇게 정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로그 리절트 로그 에러 이렇게 정의하시고요. 자 완료가 되셨다면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자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셔서 실행 자 주문을 눌러봅니다. 주문 잠시만요. 오류가 있네요. 자 from 푸트인데 O가 들어있어서 이거 지우고 다시 버튼 누르면 떴습니다. 그래서 허니콤보라고 쓰여져 있는데 저는 레드콤보라고 해볼게요. 레드콤보 확인. 자 그러면 입력한 값을 가져와서 주문 접수가 일단은 띄워졌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값이 띄워졌으니까 성공이잖아요. 그러면 이 then이라고 하는 함수 내에서 코드가 동작을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지금 출력이 안 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바로 우리 resolve를 만들어 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쵸? resolve 여기에 뭐라고 써주면 돼요? 똑같이 달러 중괄호 그 다음 치킨 네임 주문 준비 완료라고 보여줘야겠죠. 자 다시 한번 테스트 해봅시다. 버튼 누르고 레드 콤보 확인을 누르면 주문 접수 그리고 준비 완료가 띄워졌네요. 그쵸? 네. 자 근데 지금 보시면 동시에 바로 됐잖아요. 동시에 바로 됐는데 동시에가 아니라 잠깐 기다렸다가 이제 준비 완료됐다 라고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 이 resolve 위쪽에 set timeout 틀을 만들어 주시고 코드를 이렇게 한 줄 안으로 넣어 주겠습니다. 그래서 타임아웃은 3초로 할까요? 3초 뒤에 준비가 완료됐다. 자 다시 한번 가셔서 누르시고 레드 콤보 확인. 자 그럼 바로 안 나오죠? 그리고 3초 뒤에 출력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나오는 결과가 콘솔로 출력을 했는데 자 이제 콘솔이 아니라 사실 저희는 어디에 출력해야 돼요? result div에 inner text 하시고 result 그럼 3초 뒤에는 이제 전달이 돼서 구조가 실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레드 콤보 확인. 자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이 접수에서 준비 완료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위로 올라가셔서 자 이번에는 else 부분에 리절트가 아니라 리젝트 그 다음 치킨을 주문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함수를 정해 주시면 되죠. 그러면 이 결과값이 이제 에러 쪽으로 전달이 될 거예요. 자 여기도 콘솔로 했지만 result div에 바로 출력되게 해봅시다. inner text 하시고요. 에러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가셔서 취소 눌러볼게요. 그러면 자 이번에는 취소를 눌렀는데 널로 인식이 됐어요. 근데 이게 주문이 접수가 되고 완료가 돼버렸네요. 좀 이상하죠? 네. 자 그래서 이런 또 예외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 위로 올라가셔가지고 우리 조건문에 추가해 줍시다. 자 그래서 이 안에 end 해주시고 이 치킨 네임이 널이 아닌 경우 그래서 빈 값이어서도 안 되고 널이어서도 안 돼요. 방금 취소를 넣었는데 널이 들어왔잖아요. 네. 그래서 이 예외 처리도 같이 조건식으로 넣어주신 다음에 다시 한번 실행해보면요. 치킨을 주문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나왔습니다. 또한 확인을 눌러도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고 실행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치킨을 주문하지 않았습니다. 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저희 프로미스 객체를 활용한 비동기 처리 프로그램을 한번 구현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 정리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오늘 비동기 처리 방식, 동기 처리 방식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각각의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림으로도 보여드리고 코드로도 같이 한번 실습하면서 이해해보는 시간 가졌고요. 그리고 이제 콜백 함수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자, 이 부분을 함수에서 하지 않고 이 파트에서 진행하는 이유는 뭐였냐면 이 비동기 처리에서 콜백 함수를 많이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배웠던 돔이라고 하는 이 구조에서도 특히나 우리 add event listener 이 함수에서 또 많이 사용을 했죠. 네, 제가 설명을 드리진 않았지만 이 메소드도 결국엔 그거죠. 이벤트가 발생을 했을 때 실행해라 라고 하는 구조였기 때문에 비동기 처리도 마찬가지로 내가 이걸 실행을 했어. 그래서 응답이 완료되면 실행해 라고 하는 구조와 동일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콜백 함수를 좀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콜백 함수를 이용해서 비동기 처리를 만들 수는 있지만 그 과거 방식은 되게 복잡하고요. 결국에 굉장히 이 콜백 함수 지옥이라는 곳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굉장히 복잡한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조금 더 최소화하기 위해서 복잡한 구조를 간소화시키기 위해서 나오게 된 게 바로 우리 프로미스다. 그래서 이 프로미스를 이용하면 미리 사전에 성공 여부에 따른 처리를 구분해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이제 resolve와 reject죠. 그래서 resolve는 성공했을 때, reject는 실패했을 때. 그래서 실제 사용하는 건 아래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promise 객체점 then, catch finally 로 나누어서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누어서 진행을 하니까 코드가 훨씬 더 우리가 읽기가 편해지죠. 가독성이 좀 더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미스 객체 정도는 이해하고 넘어가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 이후에 배울 실제 이 웹서버와 통신할 때 사용하는 패치 API에서 이 구조를 사용하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할게요.